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오늘도 수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뭔가 5월 들어서 시장이 좀 재미없어지지 않았나요? 사실 재미없다는 얘기는 좀 주관적인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활기가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많이 줄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일단 FOMC는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금리를 또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번에 대부 같은 그런 분인 워렌 버핏 CEO는 1분기에 난 주식을 엄청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주식을 좀 팔 때인지 지금부터 알고리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으로 가보시죠. 일단은 이 두 분 뭐 익숙한 투샷이죠. 예, 오늘 이번에도 역시나 이 두 분은 실적을 냈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혼탁한 증시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오마하에 모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엄청 크게 또 열렸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그 해답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뒤통수를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 CEO가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1분기에 주식을 133억 달러 어치를 팔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이게 사실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기본적인 모토인데, 이런 시기가 있었겠죠. 좋은 주식들이 정말 싼 가격에 널려 있었던 시기가 아마도 뭐 팬데믹 그쯤, 그때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주식들이 다 어느 정도 올라왔고 더 이상 싼 주식을,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기가 어렵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식까지 팔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팔아야 되는가? 일단 해답을 먼저 저는 아니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죠. 뭐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삭제된 원고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FOMC 성명문에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매번 들어있었는데 이걸 일부러 지웠어요, 연준이. 물론 뭐 앞으로 뭐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금리 인상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걸 굳이 지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금리가 고점이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하 질문 들어왔을 때, 아니 그거는 아니야, 뭐 연내 금리 인하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좀 끊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FOMC 기자회견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저도 오늘 그 이유들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긴축할 이유가 없다고요. 뭐 물가 상승률 떨어지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소비자 심리도 거의 바닥권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비싸서 소비자 심리가 좀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전망치를 찍는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게 이미 5% 아래로 내려왔고요. 지금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5%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에서 3%로 연준이 목표치로 잡고 있는 2%로 이제는 많이들 보고 있으니까, 이대로 간다면 굳이 더 긴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물가는 잡아가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뭐 그러면은 금리가 고점에서 유지가 되지 어떻게 인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역사적으로 그 금리의 고점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건데요. 보시면 2006년도를 제외하면 보통은 6개월 안에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대요. 물론 이번에는 좀 다르죠. 이번만큼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은 역사적으로 없었고요. 가파르고 그리고 또 빠른 금리 인상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 감안해도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미 경제 지표가 안정이 되고 있는데 굳이 뭐 한 12개월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한 10개월 이내로 단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은행 불안의 역설. 그러니까 은행 위기가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뭐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JP모건에서 뭐 계속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불어나고 커진다면 우리는 시장에 분명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연준은 분명히 신경을 쓰게 될 거고요. 사실 이게 답이 없습니다.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답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해답을 찾자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계속 불안을 겪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 잘 안 나간다. 그것도 사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안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실현 손실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은행들이 이제 부동산 PF 같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이 안 나가면서 계속 빚이 쌓이는 그런 상황. 근데 그걸 돌려서 막아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빚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를 조금씩 낮춰주기 시작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은행 불안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럴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뭐 10개월까지도 가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만 없다면 여기 보시는 라스트 하이크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거든요. 만약에 제 로직대로라면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니까 지금부터는 시중금리, 10년물 국채금리나 2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지수, 증시는 금리의 역의 변수니까 금리가 안정되면 증시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하지만 앞서 보시다시피 이제 변수만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좀 달았습니다. 변수가 없을 수가 없죠. 일단은 뭐 요즘 부채 한도 협상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전쟁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변수로 분명히 작용할 텐데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니까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변수. 경기 침체는 사실 이미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이미 굉장히 높죠. 5에서 5.25%. 그리고 그게 뭐 연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은 그 고금리 상황을 우리가 버텨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은행 파산이 나올 것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계속 긴장을 하고 큰일 났다. 이것도 경기가 좀 무너지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이 고용지표가 지난달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았는데 이 좋았던 뉴스를 지금까지는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연준이 금리 또 계속 올리겠네 이런 걱정을 했을 텐데 이번 고용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에 대해서 환호를 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지금 연준의 금리 자체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고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이라는 것에 거의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변수는 이제 거의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만 보면 된다는 거죠. 경기가 과연 완만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하드하게 떨어지느냐. 완만하게 그 고용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 이번에는 좋았지만 뭐 계속 매달 나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만하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과정에서 소프트 랜딩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크게 놀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변수가 없이 쭉 이 로직대로 간다면 아마도 성장의 희소성이 빛을 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그 과도기에서 경기가 분명히 삐걱될 수 있으니까 고금리 상황을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한 6개월 이상은 될 테니까 이 걱정과 기대감을 동반하면 모멘텀과 실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적이 안정적이고 또 모멘텀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IT,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뭐 예를 들면 빅테크 그리고 또 약간 회피하는 과정에서 소비재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뉴욕 증시의 분위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5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거든요.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왜냐하면 미국 돈이랑 한국 돈을 그냥 비교해도 미국 돈이 더 좋은데 근데 미국의 가치가 금리가 5%가 넘고 한국은 3%대밖에 안 되면 당연히
달러로 거래되는 미국 시장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저도 예측한 대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라고들 하는데 원화 약세는 불가피하죠. 당연히 달러 가치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지금 절하돼 있으니까. 근데 달러화도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계속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과연 달러의 가치가 지금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에 베팅한 사람이 있을까요? 금리가 거의 고점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에 베팅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달러의 약세는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왜 2주 전쯤에 지금 뭐 불이 났다, 불부터 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그 신용장고 이슈. 그때 막 신용장고 터지고 뭐 하한가 속출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터지면서 오히려 조화가 됐습니다. 신용장고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 우려 요인 하나가 많이 좀 삭제가 된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증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달러의 약세를 겨냥해서 들어오고 있고 변동성 불안감이 조금 퇴색됐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조화를 이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로직, 누군가에게는 실적과 EPS 전망치가 좋아지는 종목 그리고 뭐 외국인 수급이 누적되는 종목을 잡아라라는 게 되게 재미없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몇 달 동안 막 시장이 막 급등하고 막 종목들 상한가 몇 개씩 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즐거운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 뭔가 좀 주식시장의 기본에 충실하고 그런 것들을 기다려 오셨던 분들에게는 이젠 정말 그 로직이 발동할 수 있는 거죠.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갖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고 많은 오랜 기간 기다림을 겪어왔다는 종목에 한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남들이 멍청한 짓을 할 때가 기회다.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시원하게 얘기한 게 절대 아니고요. 워렌 버핏 CEO가 아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1분기에 주식 많이 팔았다. 그리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말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이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멍청한 짓이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덤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좀 시장이 바뀌는 것에 적응하고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